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 클리닉은요 수목금토일이에요. 선택해서 오세요. 안 오신 분들 다 기억하고 있어. 다 기록 중입니다. 누가 2주에 한 번 나타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났는지, 매주 와야 되는데 누가 찌는지 다 기록 중이에요. 자, 가 화정가입니다. 빠르게 가죠. 화정가. 네. 조용해봐. 화정가입니다. 여러분, 화정가는요, 그 여자들이 산에 놀러가서 꽃 부쳐 먹는 이야기. 작년에도 하나 했었는데 어쨌든 갑니다. 뭐 아는 척 하지 마. 자, 갑니다. 어와 여종들아, 말건냄 이내 말 좀 들어봐봐. 이내 말 좀 들어봐봐. 이해가 어떤 해인가? 이 올해가 어떤 해인가? 이런 뜻입니다. 올해가 어떤 해인가? 우리 임금 60세야. 60세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화봉의 축원, 화갑 축하입니다. 60세 축하. 60세 축하로 우리 임금님 축하하고 강구 번화한 거리. 격양가가 뭔지 알죠, 여러분? 태평성대를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태평성대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여인 화답하네. 밑줄 거야. 우리 여인들 화답하네. 임금이 60세를 맞았어. 그래서 그거를 막 축하하면서 화답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동.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여자들이 하더라. 인정전 축하하는 공간입니다. 인정전 궁궐이에요. 회갑 축하 공간. 화갑 축하 공간입니다. 수연 잔치를 펼치니 인정전에 잔치를 펼치니 백관 모든 신하는 술을 올리고 창생 백성들은 고무 기뻐한다. 춘당대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과거시험장이에요. 과거시험장 넓은 땅에 경과는 뭐냐면 경사가 있을 때 보는 시험입니다. 비정기적 시험이죠. 경사가 있을 때 보는 시험. 그래서 임금이 60세를 맞았어. 안 죽었어. 60세를 맞았으니까 기쁘니까 애따 한번 시험 한번 치러라.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목목하신 위험 있는 우리 임금 해처럼 서일처럼 임하고 해같이 임하고 비유 직유입니다. 빈빈한 이름난 유생들은 화갑상을 차리느라 바쁘다. 네. 화갑상을 차리느라 바빠요. 이름난 선비들은 화갑상을 차리느라 바쁘다. 이렇듯 좋은 해야. 어떤 좋은 해지? 임금의 화갑이 있는 해.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러니까 이 화전가라고 했잖아. 근데 가쁜 임금 60세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좋은 때네. 그러니까 뭐 해야겠다? 화전놀이 가야겠다.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가보자. 이때가 어느 때인가? 불한 불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삼춘 3월이야. 네. 한마디로 세 줄 묶을 겁니다. 불한 물알부터 세 줄을 묶습니다. 네, 세 줄을 묶어주세요. 나들이 가기. 나들이 가기 좋은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때. 네. 나들이 가기 좋은 때 세 줄. 좋아요? 왜 이렇게 좋아해? 네, 어쨌든 좋은 계절이야. 심류청사 버드나무의 푸른 가지. 버드나무 푸른 가지 들인 곳에 황행 무슨 색이에요? 황행 꾀꼬리가 편편 조각조각 날고 네, 아니 그러니까 꾀꼬리가 조각조각 난다.
천붕수장 장막입니다. 비단 장막. 비단 장막 베푼 곳에 비단 장막 펼쳐진 곳에 즉 그 뭐냐 꽃이겠죠. 꽃을 비유한 거겠죠. 꽃 주변에 봉접 벌과 나비가 분분히 난다. 네, 대꾸법입니다. 두 줄. 그래서 나들이 가기 좋은 때죠. 우리는 황행 꾀꼬리가 아니지만 꽃은 같이 얻었으니 화전 해야만 되잖아. 그래서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한 세월에 안 놀고 뭐 하겠어? 밑줄 놀아야지. 핑계 삼아 놀이를 계획하고 있어요. 핑계 삼아 놀이 계획. 100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노름 하려고. 하루 노름 동그라미 칠게요. 이게 화전놀이에 오늘 하루 하는 겁니다. 날짜를 정하자 했더니 길을 양사 좋은 날이 언제일까? 2월 여모일 동그라미 칩시다. 화전놀이 가는 날짜입니다. 2월 여모일. 시간적 배경. 화전놀이 시간적 배경. 근데 3월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2월? 가쁜 2월이 뭐죠, 선생님? 음력이죠? 음력입니다. 네, 어쨌든 2월 여모일. 화전놀이 가는 날. 청명한 시절이니 제때다. 요때가 딱 좋겠어. 손 꽂고 바랐더니 어느덧 그날이 되었구나. 아이 좀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일러. 밑줄. 소식을 전하고 갑시다. 적게 먹고 갑시다가 아니라 소식을 전하고 갑시다. 노소 없이 다 모여서 밑줄. 이웃들과 함께함입니다. 차차로 달아나니 응장성식 호화로운 장식이 찬란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꽃단장들 하고 나타난 거야. 꽃빙 꽂고 먼 산 같은 눈썹을 아미로 예쁜 눈썹으로 다듬고 횡운 같은 늘어선 구름 같은 직유법 늘어선 구름 같은 귀밑머리는 머리채를 꽂아서 꾸몄다. 단장했어요. 단장. 대꾸법. 두 줄 대꾸법. 동해 고운 명주 옷감이죠. 비단입니다. 잔주를 입어서 누벼 입고 취향 가을볕에 바랜 배 옷감이죠. 연반물 염색 들여 입고 네 단장이죠. 선명하게 나와서서 좋은 풍경 보려고 어디로 갈지 강산을 찾았으되 네, 목적지를 찾았는데 장소를 고민하는 겁니다. 장소 고민. 용산을 가야 하나? 매봉산으로 가야 하나? 이름나고 수려한 좋은 것은 소악산이 제일일 것 같아. 소악산 동그라미 칩시다. 네, 선택한 장소입니다. 그럼 2월 여모일에 소악산에 가기로 했어. 임금 화갑을 핑계로.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 같은 높은 산 같은 고봉 준령 높은 고개 허위 올라가서 올라갑니다. 네, 얘는 현실의 공간이죠. 승지 아름다운 공간에 도착했다. 네, 시냇가 청계변 시냇가 복숭아꽃은 무릉도원을 닮았다. 무릉도원 같다. 아름답다. 이러한 좋은 경치 흠없이 다 즐기니 소선의 이태백인들 이것보다 더 좋을까? 좋지 않을 거야. 200의 채석강인들 이것보다 나을까? 낫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그 이태백의 공간보다 여기가 더 아름답다. 이런 뜻인 거죠. 비교입니다. 비교, 서리, 대꾸. 비교, 서리, 대꾸, 고사인용. 네, 이태백의 채석강이 이거보다 더 좋겠어?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꽃 사이에 펼쳐 앉아서 서로 보면서 하는 말이 규중에 썩힌 간장 밑줄 칠 거야. 규중에 썩힌 간장 오늘이야 맑아진다. 아, 이거 화전놀이의 목적이 이거죠. 화전놀이는 어떤 행사냐면요. 규중에서 생긴 시름을 풀어내는 행사입니다.
규중에서 생긴 시름을 풀어내는 행사. 흉금이 상연하다. 심신이 상쾌하고 호탕하여. 장잔춘일. 네, 봄날을 긴 줄도 잊어버렸어. 까먹었어. 서산에 지는 해가 밑줄 칠게요. 서산에 지는 해가 구곡을 재촉하여. 화전놀이 마무리할 시간이 된 거죠? 마무리해야 함. 시간이 흘렀어. 밤이 다 됐어. 높은 산에 저녁 안개가 일어나고. 모연 저녁 안개입니다. 저녁 안개가 일어나고. 벽수 동리 동굴 속에 잠을 자러 오는 새가 돌아온다. 흥대로 나의 흥겨움대로 놀려고 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 동그라미 칠게요. 자연 취객이 아니라서 마지못해 일어납니다. 그러면 원래 나는 뭐처럼 놀고 싶은 거야? 자연 취객처럼 놀고 싶은 거지. 근데 나는 자연 취객이 아니니까 집에 가야 하는 거죠. 아쉬움의 표현이면서 자연 취객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자연 취객은 부러움의 대상이야. 부러움의 대상. 암하야 돌덩이들아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말 건네 아쉬움. 시화세풍 태평하고 풍년이 들거들랑. 창한 백발을 흩날리면서 고향 산천 다시 찾아오마. 기대입니다. 기대. 네. 언젠가 다시 찾아올게 하는 기대입니다. 주제는요. 여인들의 화전놀이와 그 즐거움. 네. 의유당 관북 유람일기 보겠습니다. 의유당이라는 사람이요. 관북 지방을 유람하고 쓴 수필입니다. 동명일기랑 비슷한 거죠? 동명일기랑 비슷한 건데 너무 많지?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자, 갑니다. 봅니다. 의유당이 유람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수필이에요. 고전 수필이고요. 그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 될 겁니다. 가볼게요. 풍악을 일시에 연주하니 막 검은고 같은 걸 일시에 연주하니 과연 큰 마을에 큰 울림이었다. 네, 즐기고 있어요. 소리가 길고도 조화로운 것이 들을만 했다. 감상. 모든 기생들이 쌍을 짓고 마주서서 춤을 추게 하여 하루 종일 놀았다. 날이 어두워 돌아올 때에 풍악을 가마 앞에 길게 늘어세워 연주하겠다. 청사초롱. 여러분 청사초롱이 뭔지 알죠? 청색, 빨간색 그 천으로 해가지고 불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청사초롱. 네, 청사초롱 수십 쌍을 곱게 입은 기생들이 쌍쌍이 들고 서 있으며 횃불을 관아의 하인들이 수없이 들고 나섰다. 여러분 청사초롱 동그라미 횃불 동그라미 칩시다. 이게 수없이 쫙 밝았대. 그래서 가마 속의 밝기가 낮과도 같으니 밑줄 칠 거야. 가마 속의 밝기가 낮과도 같으니 밖의 광경이 털 끝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 환했다. 빛이 만들어내는 풍경 감탄. 못 쓰겠어. 빛이 만들어내는 풍경 감탄입니다. 빛이 만들어내는 풍경 감탄. 붉은 비단에 푸른 비단을 이어 초롱을 만들었으니 그림자가 어롱거려 그런 장관이 따로 없었다. 너무 멋있었다. 군영의 대장 원수겠죠. 그 군대 우두머리가 야간 행차에 비단 초롱을 켰다 한들 어찌 이것보다 훌륭하겠는가 비교입니다. 나의 행차가 더 훌륭하다 이거죠. 비교. 만족감. 여자예요. 이 사람 여자거든. 근데 남자의 행차에 대해서 빗대고 있어. 이 여자의 욕망은 뭔지 좀 살펴보자. 계속 봅니다. 풍악 소리가 귓전에 쟁쟁하고 초롱빛은 사방을 밝게 비치니 스스로 밑줄 칠 거야. 규중에 보잘것없는 부녀자임을 아주 잊어버렸다. 글쓴이가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글쓴이가 여자. 그리고 그 규중의 여자는 수식어구가 뭐야?
보잘것없는인 거야. 그럼 평소에 여자는 쓸모가 없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누구한테 빗댄 거야? 군영의 대장에 빗댄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욕망은 뭔 거야? 막연한 선망이 있는 거지. 남성성에 대한 막연한 선망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이진 않아. 선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가자. 허리에 5개의 관이 도장입니다. 관청 도장. 도장을 차고 몸은 문무를 함께 지닌 장상으로, 장상 동그라미 칩니다. 장상이란 사람으로 그 공적이 높고도 커. 어느 곳에서인가 공을 세우고 승전곡을 울리며 승리의 곡을 울리며 태평 궁궐을 향하는 듯 동그라미 칩시다. 자기가 누구 같냐면 지금 이렇게 밤길을 가고 있는 청사초롱을 밝히면서 가고 있는 자기가 이 장상이란 인물 같다는 거야. 공을 세우고 궁궐을 향해 가는 남자 같다. 뭐뭐인 듯. 좌우로 일렁이는 불빛과 군악 소리가 내 호기를 돕는 듯 동그라미죠. 몸이 6마리의 말이 끄는 호화로운 마차의 안에 앉아 대로를 달리는 듯 동그라미 칩시다. 네, 글쓴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쭐한 마음에 즐거워하며 관하로 왔다. 내가 마치 장상이란 남자가 돼서 이런 우쭐우쭐하게 오는 것 같았어. 이런 뜻인 거죠. 관문에 이르러 관아의 마루 아래에 가마를 내려놓으니 아름답던 초롱들은 무뼈들이 태양을 맞아 사그라지듯 사라졌다. 심신이 너무 기뻐서 몸이 저절로 대청 마루에 올라 머리를 만져보니 구름 같은 머리카락에 장식이 그대로 달려있고 허리를 만져보니 치마가 둘러져 있었다. 그제서야 내가 여자임을 뚜렷이 깨달을 수 있었다. 잠깐 까먹었다는 거지. 여자였다는 걸. 방 안에 들어오니 바느질과 길쌈하던 것이 좌우에 놓여 있었다. 밑주실게요. 바느질과 길쌈하던 것. 여성임을 확인. 마음이 즐거워져 손뼉을 치면서 웃었다. 나 여자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처지를 자각하고 있다. 자각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즐거움의 의미는 뚜렷하지 않죠? 슬픔인지 진짜 여자라서 기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를 묻진 않을 거예요. 자, 북산루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북산루가 불에 타서 다시 지으니 더욱 굉장히 빼어났으며 단청 또한 새로웠다. 그래서 북산루를 감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순찰사였던 최재공이 밑주실 거야.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서문루를 새로 다시 지어서 이름 붙이기를 무검루라고 하고까지 밑주십시다. 새롭게 알게 된 정보입니다. 최재공이 무검루라고 이름을 고쳤다네. 새롭게 알게 된 정보. 그 무검루의 경치와 누각이 기이하다고 사람들이 하기에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를 언급하고 있어. 사람들의 평가 언급. 기이하다고 하기에 네.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지만 민가가 빽빽하게 들어선 곳에 있어서 가지 못했다. 신묘년 10월 보름날 구체적 날짜입니다. 구체적 날짜. 달빛이 대낮같이 환하고 시간적 배경. 서리와 이슬, 가을이겠죠? 계절적 배경. 서리와 이슬이 이미 내려 나뭇잎이 다 떨어졌다. 경치가 맑고 깨끗해서 풍경이 아름답고 수려하니 달빛을 빌려 밑주실 거야. 달빛을 빌려 누각에 오르고자 원님께 청하니 허락해 주셨다. 방문을 허락받은 과정까지 했었어요. 허락받은 과정. 보면 여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허락받았는지, 누구에게 허락받았는지, 언제 갔는지, 어떨 때 갔는지 이런 것들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쿄 가마를 타고 오르니 누각은 아득하여 하늘에 비낀 듯 하고. 그래서 지금 어디 구경 갔냐면요. 서문루 구경 간 겁니다. 서문루. 팔짝지붕은 날아갈 듯 솟구쳐 있어서 가히 볼만했다. 달빛 아래 바라보니 희미한 누각이 하늘에 솟아 떠오른 듯하니 더욱 기이했다. 누각 안에 들어가니 밑줄 칠게요. 체험이죠. 체험. 넓이가 6칸은 되었다. 새로 단청을 그렸는데 모퉁이마다 구석구석 초롱대를 세우고 쌍쌍이 촛불을 켜놓았다. 불빛이 환하여 낮 같은데 눈을 들어 살피니 단청을 새로 한 모습이 울긋불긋 비단으로 기둥과 반자를 짠 듯 아름다웠다. 묘사입니다. 묘사. 서쪽 창문을 열어봤더니 누각 아래 시장을 버리던 집들이 밑줄 칠 거야. 시장을 버리던 집들이 마치 한양성 외곽에 짐을 종이 파는 가게 같았어. 그래서 한양성 외곽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로 누각을 딱 열면 민가가 촥 보이는데 한양에 있는 지물포 가게 모아놓은 곳과 비슷하대. 곳곳에 가게가 쭉 늘어 있었다. 누각 위에 질비한 민가를 보니 천오만가, 1000개의 집, 10,000개의 집을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성의 누각을 굽이 보아 돌아보니 집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것이 한양과 다름없었다. 한양과 계속 비교하고 있죠. 자기 지금 서울 출신이라는 거야. 이런 웅장하고 거룩한 광경은 한양의 남대문 누각이라도 이보다 더하지 않을 것이다. 비교. 심신이 울렁거리니 너무 좋아서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기생들을 실컷 먹이고 즐겼다. 중군이 장한 달빛을 받으며 대환을 타고 누화문을 나가는데 풍악을 울리며 만세교 다리 쪽으로 나가니 그 요사스러운 행차가 또한 신기해 보였다. 백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잡담하고 목격한 거 경험입니다. 경험. 무리지어 다니는 것이 꼭 한양 같아서 건달들 가쁜 건달 밑줄 칠게요. 기생집으로 다니며 호강하는 듯 싶었다. 작가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 네. 건달들이 쫙 기생집으로 막 가는 모습들을 봤는데 쟤네들 호강한다 싶었다. 이렇게 됩니다. 비판적 인식, 부러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이에요. 그런 듯 같았다. 호강하는 것 같았다. 이날 밤이 다하도록 놀다 왔다. 그래서 이날 밤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북산로에서 돌아오는 과정, 서문로에 대한 감상. 북산로에서 돌아오는 과정, 서문로 감상. 자, 마지막이 아니군요. 다 병에서 일어난 후. 이 작품이 쉬워요. 네, 손에 이거 떼세요. 자, 병에서 일어났대. 조용히 해봐. 앓고 나니. 그러면 좀 나아졌어. 어느새 살구꽃 피는 날도 저물어.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적, 계절적 배경 제시하고 있습니다. 봄이 거의 끝났다. 시간, 계절적 배경. 네, 봄이 거의 끝남. 내가 앓고 났더니 시간이 흘러서 마음은 흔들흔들 매지 않는 배 같네. 동그라미 직유법. 흔들리는 마음이죠. 이 사람 시인 이름이 박죽서예요. 박죽서. 여자입니다. 죽서씨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팠나 봐. 그래서 마음이 흔들흔들 왔다리 갔다리 한대요. 일이 없어서 다만 초목과 어울릴 뿐.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초목과 어울린다. 초목은 자연이죠? 그래서 일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자연에 은거할 뿐이란 뜻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자연에 은거할 뿐. 그러면 자신의 은거하는 처지에 대해서 만족감이야, 안타까움이야? 안타까움이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단지 자연과 어울릴 뿐. 이런 은거하는 생활은, 그윽한 생활, 은거의 삶은 신선을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신선은요, 자신과 비슷한 삶이라는 거죠. 신선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뭐 하고 있으니까? 은거하고 있으니까. 자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화자는 이 삶을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지 않다? 배우고 싶지 않다. 신선처럼 살고 싶지 않다.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거죠. 원하지 않는데 은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자 속에 써놓은 시구절. 화자 시 쓰나 봐요. 시구절. 누가 화답해 주랴? 화답해 줄 사람이 없어. 네. 인정해 주지 않는 현실. 인정해 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여자잖아. 여자가 시인이 되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현실. 거울 속에 파리한 얼굴, 시각적 이미지. 파란 색깔이죠? 파리하다. 파리하다가 언제부터 파란색이에요? 아닙니다. 파리하다 이렇게 얼굴이 쪽 말랐다 이런 뜻입니다. 거울 속에 파리한 얼굴, 내 보기에도 가엾구나. 가엾구나. 네. 직접 제시. 23살 동안 한 게 무엇인가? 성찰. 23살 동안 한 게 무엇인가? 절반은 바느질, 여성의 삶. 절반은 시를 쓰며 보냈지. 그러면 나는 여성의 삶도 중요했지만 뭐로서의 삶도 중요했어? 시인으로서의 삶도 중요했어. 그런데 나는 인정받고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은거하고 있고 나는 이런 나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 하필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주제 갑니다. 앓고 난 후 깨닫는 여성 시인으로서의 삶과 한계. 앓고 난 후 깨닫는 여성 시인으로서의 삶과 한계. 네, 앓고 났대. 처음에 죽석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 갑니다.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 이 작품 여러분 우리 현대식 감상노트에 있던 그 작품이네. 기억나요? 그 고1 겨울방학 과제집으로 현대식 감상노트. 그거 여러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매년 그거를 출제한다. 매년 그걸 출제해. 정말 변화 없어. 쌤이 그 안양외고를 담당한 9년 이래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그 현대식 감상 노트. 잠깐 갑니다.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 방입니다. 여러분 그 박시봉 집에서 이런 뜻이죠. 박시봉 집에서 눈 예쁘게 떠. 송민주 눈 예쁘게 떠. 네. 남신 여러분 해야 돼요. 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교과서 아직 진도 안 나갔고요. 실전 진도 안 나갔고요. 극수필 아직 진도 안 나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진도 다 못 끝내고 시험장 들어갈게요? 아니겠죠. 갑니다.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 방. 모의고사처럼 보면 망하는 거야. 안 들어가죠. 갑니다. 조용히 해봐. 박시봉이라는 사람 집. 박시봉 댁에서, 박시봉 집에서 보내는 편지 이런 느낌입니다. 박시봉 집에서. 자, 백석의 시니까요. 이 작품 백석 가족 공동체의 상실에 대해서 노래하는 작가잖아요. 이 작품도 가족 공동체의 상실과 슬픔에 대해서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가볼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밑줄 쳐. 아내도 없어. 와이프 없어.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고 밑줄 쳐. 그러면 그 가족과 터전을 다 상실한 상태입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 상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세모 칩시다. 네. 힘들어서 그래. 쓸쓸한 세모. 화자의 처지가 제시되어 있고요. 감정이 직접 제시입니다. 자신의 쓸쓸한 처지. 거리 끝에서 헤매였다. 방황. 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자, 화자는 가족도 잃고요. 삶의 터전도 상실했어. 그런 상태에서 바람이 더 세게 불어요. 당연히 시련이겠죠. 바람 세모.
추위도 점점 더해 오는데 추위 세모 칩시다. 계절적인 느낌이 좀 나죠? 겨울. 냉혹한 현실. 은근 현실. 은근 현실. 못 들었어? 은근 현실. 그래 잘 듣네. 네모칸이 뭐야? 네모. 무슨 네모칸 현실이야 미쳤어? 아니 얘가 자꾸 네모칸 현실이라고 그러잖아. 조용히 해봐. 네모칸 현실 미친놈인가? 아니라 조용히 해봐. 냉혹한 현실입니다. 나는 어느 목수가 누구냐면요. 박시봉입니다. 박시봉 집에 박시봉 내 헌삿 돗자리입니다. 돗자리를 깐 한방 동그라미 칠게요. 공간적 배경이고요. 성찰의 공간이고요. 갈등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성찰의 공간, 갈등 경험. 네, 성찰의 공간이면서 갈등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네, 한 방에 들어서 새를 얻었다. 새 들어 산다 이런 뜻입니다. 새 들어 산다. 한 방을 빌려서 산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열악한 환경.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해요. 나 혼자도 너무 많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디롱뱅이 질그릇입니다. 요만한 그릇이 있어요. 불을 피우기 좋은 요만한 그릇. 질그릇에 북떡불, 지푸라기 불이라도 담겨오면 추우니까 담겨오면 이 그릇을 안고 손을 쬐며 추우니까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해요. 글자를 쓰기도 하고 또 문 밖에 나가지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밑줄.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밑줄.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한다. 구르기도 하면서 밑줄. 어떤 태도예요? 무기력한 태도. 내 슬픔과 어리석음. 후회죠. 후회.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소처럼 직유법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었다 하고 슬픔과 후회를 하고 있어요. 슬픔과 후회. 소처럼 되새김질 하면서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되새김질했대. 슬픔, 후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내 가슴이 꽉 음성상징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동그라미 음성상징어 괴일적이며 리을적이며 반복되네요. 리을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 같아요.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다. 부끄럽다.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고 있어요.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죠. 슬픔, 어리석음, 추상적 개념입니다. 감정이니까. 근데 눌린데 구체화. 그러면 요거 환유적 사고? 아하. 네. 죽을 수밖에 환유적 사고 기억 안 나? 네. 모르면 넘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후회, 절망의 깊이. 슬픔과 어리석음,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눌려서 죽을 것만 같았대. 후회와 절망의 깊이. 그러나 접속어 역접이죠. 역접. 그래서 태도 변화할 겁니다. 태도 변화. 희망으로 바뀔 거야 이제.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서 하얀 문창을 바라보던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데 상승 이미지. 이때 나는 뭘 생각하냐면 쳐다봐. 위를 쳐다본다고 상승. 이때 나는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임을 생각해. 즉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깨달았대. 근데 화자가 왜냐면 문제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았잖아. 가족과 헤어지고 가난한 현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서 찾고 계속 슬퍼했었단 말이야. 근데 뭘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암만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꾸려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럼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아.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초월적 존재를 뜻하는 거고요. 추상적 개념입니다. 이것도 더 크고 높은 것. 진짜 이렇게 크다는 게 아니니까 정신적으로 크고 높은 것입니다.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네. 즉 뭐야? 초월적 존재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다. 운명이다. 이런 뜻이죠. 운명이야. 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꾸릴 수 없고 암만 해도 안 되는 거고 이건 그냥 주어진 삶이야.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한탄이 차츰 가라앉고 정화, 감정이 정화. 감정이 가라앉았어. 그래서 무슨 생각만 드냐면 이제 가족들이랑 헤어졌으니까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덜어는 나주손의 저녁 무렵, 나주손 저녁 무렵입니다. 덜어는 저녁 무렵 쌀랑쌀랑 음성상징어 싸랑눈 세모 칩시다. 계절 이미지이면서 부정적 현실로 해석될 수 있겠죠. 저녁 무렵 쌀랑쌀랑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에게 더욱 다가가 화로를 끼며 적극적 태도, 무릎을 꿇어보며 성찰의 태도, 어느 먼 산 뒤 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도 하얗게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묘사죠.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 동그라미 칠게요. 생각하는 것이었다. 봐봐, 나 지금 외롭고 이 현실이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이건 나에게 준 운명이거든. 그래서 알겠어, 받아들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이 있잖아. 그때 나는 뭘 생각하냐면 저기 뒷산에 혼자서 외롭게 눈을 맞고 있을 갈매나무를 생각한대. 그 갈매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굳건하게 아무 소리도 없이 그걸 견뎌내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 갈매나무는요, 화자가 추구하는 자아상입니다. 화자가 추구하는 자아상, 객관적 상관물 당연히 되겠죠? 동일시 원하는 객관적 상관물. 동일시 원하는 객관적 상관물. 화자가 추구하는 자아상, 의연하게 시련을 견디는 태도. 의연하게 시련을 견디는 태도.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수호제기는 의연하게 견디는 태도. 의연하게 시련을 견디는 태도. 네, 주제 갑니다.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삶에 대한 반성,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삶에 대한 반성,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내 영혼의 뿌까시나무 가볼게요. 네, 뿌까시나무. 의지, 새로운, 네, 삶에 대한 반성,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주제였습니다. 자, 내 영혼의 뿌까시나무. 여러분, 뭐뭐는요, 했네, 다 왔어. 야, 씨, 3시간 동안 피토하면서 떠들고 있는 내가 힘들지, 니네가 힘드냐? 눈 떠, 이씨, 눈 예쁘게 떠! 자,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는요, 내 영혼이 북가시나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뭐가 불만이냐면 이 사람은 나는 순수하게 시를 쓰고 싶거든. 아름다운 걸 노래하는 시를 쓰고 싶은데 그 이데올로기, 이념들 있잖아요. 윤석열을 탄핵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반대와 찬성에 대한, 아니야 쌤은 정치색 없어. 어쨌든 그 찬성과 반대에 대한 소리를 높여서 막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영혼을 황폐화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이데올로기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봅니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은
새 한 마리 깃들지 않은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그럼 내 영혼이 북가시나무잖아요. 북가시나무가 어떤 특성이 있대?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데요. 고독한 처지죠. 고독한 처지. 네, 북가시나무를 무슨 주의, 이데올로기죠. 이념. 무슨 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럼 나는 상처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자꾸만 이 이데올로기가 오라 자꾸만 나를 선동하려고 한대. 그래서 상처 입었다. 북가시나무는요, 상처 입은 내면을 뜻합니다. 상처 입은 내면.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다 잘려가지고 그 이데올로기로.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의 몸통뿐. 명사형 종결, 명사형 시행 종결 여운 주고 있어요. 명사형 시행 종결 여운. 허공은 나의 나라. 허공 좋은 겁니다. 동그라미. 허공은 나의 나라. 왜냐하면 왜 좋냐면 거기서는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어. 자유로운 세계.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졌던 신목, 신령한 나무, 신령한 나무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 허공입니다. 허공. 신령한 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내고. 네, 허공은 상상 속 공간이고요. 상상 속 공간이고요. 네, 세속과 단절된 공간. 일시적 위로를 얻는 공간입니다. 허공. 그래서 신령한 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낼 수 있어. 근데 그건 꿈이야. 깨어나면 국도변 세모 칩시다. 국도변이 진짜 내가 있는 곳이죠. 부정적 현실. 시끄러운 국도변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알 거야. 들었을 거야. 나의 슬픔을 알 거야. 이런 뜻입니다. 바람은 나의 슬픔을 알 거야. 귀 있는 바람은 나의 슬픔을 알 거야. 3년에요. 두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가 도치입니다.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울고 있는 소리를 까지가 다 도치예요. 네, 슬픔을 알아줄 거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랜카드들. 깃발과 플랜카드 세모 칠게요. 온갖 이념입니다. 온갖 이념. 문제 상황을 유발한 외부 세계고요. 깃발만 쓸게요. 힘드니까. 깃발. 문제 상황 유발한 외부 세계고 폭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네, 횡포죠, 횡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 밑줄 칠게요. 깃발과 플랜카드랑 연결합시다. 이거 역설법은 아니죠? 소리 없이 울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깃발과 플랜카드들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 카드들이. 네, 이 외부 세계, 폭력적인 외부 세계 때문에요. 나는 소리 죽여 울고 있어요. 계속 가봅니다. 다음 년. 봄 기운. 계절적 이미지. 봄 기운. 대장간의 낫이. 대장간 낫 세모 칠게요. 나 나무야. 영혼의 북가시나무란 말이야. 근데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있어요. 그럼 대장간의 낫이 나를 자를 것만 같은 거지. 그래서 대장간의 낫은 부정적인 어휘입니다.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 역시. 톱니도 부정적 시어입니다.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즉 위협을 인식했어. 위협 인식. 위협을 인식하고 살벌한 몸통, 나의 몸통입니다. 나의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요. 대응하기로 했어. 위협을 느끼고 대응, 저항하기로 했어요. 이 폭력적인 현실에
깃발이 나부낄 때는 소리 죽여 울었거든요. 근데 심각한 위협이 닥치자 나는 저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잎사귀 달린 시, 거기서부터 마지막 해까지 묶으세요. 도치법입니다. 잎사귀 달린 시를, 과일을 나눠주는 시를 나는 언젠가 쓸 수도 있을 거야. 상상입니다. 상상. 잎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주는 시, 결실입니다. 결실. 초록과 금빛의 향기, 공감각이죠? 네. 후각의 시각화.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그런 시를 쓸 수도 있을 거야. 이런 뜻이지. 하늘에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저귀지 않아도, 고독하더라도, 이런 뜻인 거죠. 고독하더라도. 고독하더라도. 네. 지저귀지 않아도.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통을 극복한 결실로 시를 쓰고 싶다. 나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싶다. 나를 자꾸만 막 여러 가지 이념들로 나를 흔들려고 하는데 나는 순수하게 살고 싶어. 주제, 현실의 횡포 속에서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 현실 횡포 속 순수성 지키려는 의지.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네. 네. 뭐요?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 소리를 최대한 막는다고. 하지만 소리가 나잖아. 엄마가 소리 내서 울지 마! 그러면 이렇게 우는 거 아니야? 하나? 자, 어디 가세요? 앉으세요. 수호제기. 다 읽지 않을 거고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호제기. 저도요. 저도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들 앉아보세요. 아, 근데 수호제기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어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으니까 마지막 부분. 여기만 볼게요. 마지막 부분. 마지막 끝에가 뭐야? 그 태연 얘기하는 거. 태연.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연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써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 이거 형님의 말이죠. 맞아요. 형님의 말입니다. 고하시지만 이것은 핑계대는 말씀이다. 밑줄 칠게요. 이것은 핑계대는 말씀이다. 형님이 너무 겸손하다라는 생각인 거죠. 형님이 너무 겸손해. 아버지 핑계를 대시지만 사실 형님은 큰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추측인 거잖아. 그래서 핑계대는 말씀이다 라는 이 부분에요. 뭐라고 쓸 거냐면요. 형님의 말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어 라는 그 말이 본래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래의 의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형님이 수호제기라고 지은 것. 아, 수호제라고 지은 것. 수호제기가 아니라 지은 것. 이게 본래의 의도랑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대. 형님의 의지였던 것 같대. 그러면서 마지막 맹자가부터 비추실 거야.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진짜인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우리 형이 수호제라고 지은 것 같다. 그래서 맹자의 말씀이 큰형님의 의도와 부합한다. 나를 지키고 싶어서,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다. 아버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런 뜻이라고요.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수특 문제 학교에서 풀어봤다면서요. 수호제기 있는 부분. 그죠? 풀어보세요. 꼭. 여러분 그 과제집 나눠드렸지만 오늘 우리 수특 문제 안 풀었어요. 왜 수특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지? 수특에서 변형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면 수특을 더 많이 보고 복습하셔야 돼요. 보기 문제라던가 선택지라던가 해설지라던가. 알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